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이 열불 터지는 사건이 세 가지 있어가지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그 자스민이라고 아시죠? 필리핀에서 온 사람. 이 한국당에서 이 비례대표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제는 그 정의당으로 갔다고 합니다. 자, 사람이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. 그 후진국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한국당에서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 줬다면은 자기가 이 국회의원을 마치고 났다고 하더라도 당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자, 자기의 정치 성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국당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것을 잊는 것은 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자스민과 마찬가지로 이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좌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6.25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무려 한 8만 명이나 되는 장병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고,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기술과 이 자본을 갖다가 무상으로 다 지원해줬지 않습니까? 자, 미국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북한 주민이 됐을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런 감사를 어떻게 잊는다는 얘기입니까? 미순이 효순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우병 그 촛불난동, 요즘은 또 뭐 방위비 가지고 미국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방위비 같은 거는요,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됩니다. 그 미국에 방위비 좀 더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 북한 주민 아닙니까? 미국에 방위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지원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지원을 많이 해준 나라가 있습니까? 무려 8만 명이나 되는 그 젊은 장병들의 피를 희생하면서 그리고 무상으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지원해주고 또 6.25 때 천문학적인 그 전쟁 비용을 미국이 다 썼지 않습니까? 자,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지켜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만약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제정신인 국민이라면 한국과 미국은 지금쯤 전 세계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적화 일보 직전에서 이 8만 명이나 되는 장병들의 그 숭고한 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전후에 무상으로 기술과 자본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을 도와줬습니까? 만약에 이런 미국이 없었다면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? 자, 그런 것을 본다면은 저는 이 좌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자스민만큼이나 이 열을 올리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. 바로 이 국대떡볶이인데요. 이 국대떡볶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저는 오늘부로 한국당 지지를 철회합니다.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은 제대로 망할 것 같습니다. 아니,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다. 한국당이 철저하게 망하는 데에 저는 힘을 더하겠습니다.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.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은 망해야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게 사람입니까? 뭡니까? 아니, 이 떡볶이 장사를 하던 친구를 우리 우파 진영에서 얼마나 띄워줬습니까? 자, 이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우파들이 그렇게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얼굴을 뒤바꿔가지고 저따위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? 저 같으면은요, 우파가 이 우리 국민들이 저를 그렇게 지지를 해줬다면은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.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친구가 저 말을 한 것보다도 사전에 또 이렇게 먼저 말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.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자기가 한국당으로 이 영입되는 것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기한테 전화도 한 통 없었고 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자기가 과연 섭섭했겠느냐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볼 때에 전화도 한 통이 없었다, 그리고 은원도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함이나 책망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죠.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 뭐하는 친구가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떡볶이 체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체인점을 한 7, 80개 정도 거느리고 있더라고요. 이 떡볶이 가게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고만고만한 가게들입니다. 자, 그런 고만한 가게 이 7, 80개를 체인점으로 거느리고 있다면은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이 구멍가게 정도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. 그런데
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의 그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. 자기가 무슨 이 스타가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태를 부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자, 그런데 이 열받치는 인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. 하나 더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정의용인데요. 이 정의용이가 이 북한이 방사포를 쐈을 때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아니,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안보실장 자리에 있는 사람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완전히 이거 개념 상실한 인간이죠. 자, 그런데 조국이는 어떻습니까? 이 법무장관까지 올랐던 사람이 완전히 범죄 비리 혐의자지요. 이 정권이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? 안보실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북한이 방사포를 쏘는데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법무장관에 올랐던 사람이 범죄 비리 혐의자고, 이 도대체 이 정권 왜 이러는 겁니까? 자, 그런데 이 정용이는 제가 저 말만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마디 더 했더라고요. 이 기자들이 그 북한의 방사포 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상중에 방사포를 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용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북한이 방사포를 쏜 거는 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쐈다는 겁니다. 자, 이 장례 절차를 마친 거하고 북한이 방사포를 쏜 거하고 정용이가 완전히 이 분단위로 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. 자, 이자의 저런 말들을 들어본다면은 이 정용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고 혹시 그 북한에서도 이중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그 부분은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어제 그 11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. 자, 북한이 이 방사포를 쐈을 때 주일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으로 공습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주일 미사와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으로 미사일 경보 발령을 하면서 이 장병들을 갖다가 방공으로 대피를 시켰다가 10분 뒤에 상황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. 이 기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볼 때 아마 이 기사를 갖다가 대부분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본이 그 2년 전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할 때에 실제 상황 경보를 발령을 한 적이 있었지요. 그런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주일미군 기지에서 왜 이 실제 상황 경보를 발령했겠습니까?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미군이 실제 공습 경보를 울리고 따라서 이 장병들을 그 방공으로 대표를 시켰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여지껏 가만히 있던 주일미군이 실제로 이 공습 경보를 발령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미사와 공군기지가 실제 이 공습경보를 발령을 했던 것은 실제로 이 미사와 공군기지가 실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미국이 어떤 분위기를 볼 때에 어차피 실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을 앞두고 이 실전과 같은 이 모의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한은 핵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런데 천번만번 양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김정은이가 이 핵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제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은 북한이 핵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따라서 북한이 이 핵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 전역으로 핵수색을 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차마 북한이 그것까지는 허용하지는 못하겠지요. 그렇다면은 결국은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도 양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따라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 미국과 북한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